안녕하세요. 오늘 추석 연휴라서 컨설팅론 강의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어,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목차입니다. 경영항목 분석부터 기업 전략, 고객 가치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ISP입니다. ISP는 저번 시간에서 배웠다시피 아, 그 현황 분석, 현재 IT 시스템에 대한 이 기업의 IT 시스템에 대한 현황 분석, 그다음에 미래 모형, 실행 계획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황 분석을 할 때 IT 시스템만 분석하는 게 아니고 환경 분석, 뭐 기업 분석, 그 뭐 이런 걸 이제 분석을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업 비즈니스 분석인데 아,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그런데 ISP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크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 환경 분석이라는 걸 먼저 배워보겠습니다. 경영 환경 분석이란 여기 읽어볼게요.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영향 요인을 분석하여 기업이 일관되게 지향할 방향성, 현실성을 제시하는 제약 조건을 분석하는 활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을 보다시피 큰 그림은 이제 거시 환경이죠. 이제 외부 환경이고 기업이 통제하기 어려운 영역, 인구나 구조 변화, 그 다음에 이제 산업 환경, 이제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경쟁 환경, 시장 환경 이런 걸 의미하고, 그 다음에 기업 환경은 기업의 성과, 뭐 이런 거를 이제 의미합니다. 여기 좀 가려서 안 보이네요. 경영 환경 분석을 위한 경영 환경 분석 프레임워크입니다. 경영 환경 분석 프레임워크는 크게 왼쪽에 이제 기업 외부 환경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기업 내부 환경을 분석을 한 뒤에 그거 가지고 강점 약점을 도출하고 비전 전략을 수립을 해서 주요 어, 정보와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그런 이제 아, 경영환경 분석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환경 분석 프레임워크 왼쪽에 보시면 기업 외부 환경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기업 외부 환경 분석은 기업 외부에서 이제 발생되는 그런 환경에 대한 분석이죠. 그 보면 일반 환경, 경쟁 환경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일반 환경에 보면은 이제 거시 환경이 있고 시장 환경이 있습니다. 거시 환경에 보면은 인구 통계, 경제 환경, 자연 환경, 뭐 기술 환경, 정치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겠죠. 사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어렵죠. 그 기업 내에서 이런 걸 통제하기도 어렵고, 그 어떤 그 흘러가는 그러니까 세상에 흘러가는 환경에 흘러가는 거를 이제 잘 캐치하고 이제 그래야 되겠죠.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도 이제 아,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실권을 잡은 사람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뭐 기업이 잘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게 뭐 드문 경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 환경에는 이제 소비자 시장, 조직 시장 이제 이런 것이 있고요. 경쟁 환경에는 이제 파이브 포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기업 외부 환경을 이제 분석을 하고 기업 내부 환경은 이제 내부 환경은 7S 가치사슬 BSC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전과 전략을 이제 수립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강점 약점을 도출하고 비전 전략에 입각한 타당성 분석을 하고 핵심 성공 요인, 주요 정보와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그런 이제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 경영 환경 분석 프레임워크는 이 프레임워크의 어떤 모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마도 요거를 이제 인터넷에서 찾으면은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찾기가 좀 어려운 그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그림이 한눈에 이제 볼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경영 환경 분석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울 수 있는 거는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시 환경 분석에는 이제 패스트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패스트, 패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political, 그다음에 economic, social, 그다음에 technology. 그래서 패스트라고 불러요. 자, 패스트에 이제 P를 보시면은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정치적 요소, 정치 풍토, 정치 시스템, 세금, 노동법, 관세, 환경법 등 뭐 이런 걸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어떤 그 실권을 잡은 사람하고 이제 관련이 있으면 정치적으로 관련이 있으면은 기업에 이제 그만큼 유리하게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거를 이제 분석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걸 이제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이제 경제적인 요소입니다. 지금 그 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금리는 어떤가, 환율은 어떤가, 인플레이션 현상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우리 기업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좌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사회적 요소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은 전통, 관습, 문화, 2번은 생활 양식, 임금분포, 3번은 직업인식, 종교, 4번은 가치관, 신념 등. 뭐 이런 이제 어떤 그 문화, 이런 사회적 요소가 이제 어떤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기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회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요즘에 이제 외국에서 오면은 우리나라 이 우리나라 문화를 이제 우리나라 문화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 뭐 음식부터 시작해서 뭐 음악, 뭐 영화, 뭐 드라마, 뭐 다 그냥 그 이 우리나라 문화를 우리나라가 이제 잘 나가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 문화를 이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쫓아가고 있는 실정이죠. 이게 이제 사회적인 요소이죠. 그래서 우리 기업이 잘 되려면은 뭐 외국 사람들이 우리 기업이 잘 되려면은 한국을 분석을 해야 된다. 한국의 문화, 전통, 뭐 이런 거 생활 양식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그걸 접목해야지 우리 기업이 잘 될 수 있다. 뭐 이런 게 요즘 그 많이 이제 붐이 일어나고 있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사회적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이제 기술적 요소죠. 그래서 정보기술, 차세대 기술 개발, 새로운 혁신 상품, 기후변화 등, 기후변화가 기술적 요소네요.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된다. 당연하죠. 정보기술이 워낙 발전이 빠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무시하다가는 뒤처지기 마련이죠. 뭐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아, 대세다 보니까, 아, 그런 기술을 이제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패스트 분석이라는 그 기법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경쟁 환경 분석을 보시면은 마이클 포터의 파이브 포스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제일 유명한 그런 분석 기법이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공급자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 구매자가 있어요. 가운데 보시면 기존 경쟁자가 있고 상단에는 이제 잠재적 진입자 아직 이제 진입하지 않았는데 혹시라도 이제 진입하면은 굉장한 위협이 되는 그런 이제 잠재적인 진입자를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이제 대체제죠. 대체제. 새로운 물품이 나오면은 현재 있는 제품이 잘 안 팔리게 되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제 경쟁자들 하고 이제 이기려면은 공급자와 이제 공급 협상력을 이제 늘려야 되겠죠. 그다음에 구매자가 이제 구매 협상력도 이제 늘려야 될 것이고 기존 경쟁자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클 포터의 경쟁환경 분석은 이제 어떻게든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 공급자, 구매자, 경쟁자, 대체자, 진입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환경 분석된 이제 글로 된 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경쟁자입니다. 기존 경쟁자가 시장 지위를 유리하게 만들면 적대적 관계의 기업은 수익성이 저하되어 적대 관계가 강해진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연한 내용이죠. 심한 경우에는 이제 사업 철수까지 이제 하게 되죠. 예를 들면은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이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LG전자가 이제 아, 삼성 갤럭시나 애플 아이폰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철수를 하게 된 거죠. 그런 게 이제 기존 경쟁자가 이제 너무 강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사업 경쟁 환경 분석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잠재적 진입자. 사업이 잘 되면 다른 기업들이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뭐가 잘 된다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아, 사업하려고 이제 진입을 합니다. 요즘에 보면은 샤인머스켓이라는 게 있죠. 샤인머스켓이라는 포도가 있는데, 그게 이제 잘 된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다 진입을 하셔가지고, 요즘에 이제 가격이 너무 경쟁이 심해가지고, 가격 경쟁이 심해서,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이제 울상을 짓는다는 그런 뉴스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이제 많이 있죠. 뭐 장사 된다 그러면 너도 나도 다 진입하는 그런 이제 잠재적 진입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체제, 새로운 대체제가 등장하면 기존 산업 자체를 흔들 수 있다. 예전에 여러분 코닥이라고 혹시 아세요? 코닥이라고 예전에 그 사진기 필름으로 해놓은 이제 코닥 필름 굉장히 그 유명했고 굉장히 잘 나간 회사였었어요. 코닥 이제 필름도 사진 찍으면 이제 필름으로 이제 사진이 나오고 이제 그런 건데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했었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면서 필름 없이도 이제 IT 기술의 발전이죠. 필름 없이도 사진을 찍고 인화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코닥이 이제 변화를 했어야 되는데 변화를 못 한 거죠. 그래가지고 거의 뭐 몰락을 했죠. 몰락을 한 상태죠. 그러니까 새로운 대체제가 등장을 하면은 기존 산업 자체가 이제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대체제 등장에 대해서 이제 미리 예측을 하고 그리고 등장을 하면은 빨리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그런 게 늦어지면은 그만큼 이제 뒤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게 이제 대체제입니다. 공급자, 이제 공급 협상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건을 만들려면은 혼자 다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이제 부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공해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급자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가격을 올리거나 품질을 저하를 시켜가지고 교섭력을 증대를 해요. 그러니까 그 부품을 갖다 쓰는 기업에서는 가격을 올리는 것도 싫고 품질이 저하되는 것도 싫은데 좌지간 그걸 이제 아, 그렇게 이제 공급자가 만약 횡포를 부리면은 그큰 기업에서는 그 공급자를 합병을 해버리죠. 합병을 해버려가지고 합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전방 통합이라고 하는데요. 인수합병을 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게 이제 전방 통합을 해서 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기법도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좌우지간 공급자의 공급 협상력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구매자가 이제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구매자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량으로 구매해서 싸게 구매해서 조금 소비자가로 이제 판매해서 그 마진을 이제 그 마진을 수익을 창출하는 건데요. 구매자에 대한 구매 협상력도 중요하죠. 그래서 구매자의 근데 힘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가격을 인하를 하거나 품질 개선을 요구를 해서
기업이 힘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판매자들 경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기업이 구매자하고 다른 판매자와 제휴하거나 합병을 하는 후방 통합을 통해서 기업의 수익성이 저하가 될 수가 있어요. 다른 판매자가 이제 그렇게 할 경우에 우리 기업이 이제 수익성이 저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5가지 경쟁 환경을 잘 분석을 해서 잘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마이크로포터의 이제 경쟁 환경 분석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패스트 분석, 파이브 포스 분석에서 기업 외부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기업 내부 분석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내부에는 이제 내부 역량의 이제 맥켄지의 7S 모델 분석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략, 스트라테지, 조직, 스트럭처, 시스템, 이라는 하드웨어적인 자원과 가치관, 쉐어드 밸류, 기술, 스킬, 인재, 스톱, 문화, 스타일이라는 소프트적 자원을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사업 전략과 조직 운영을 결정해주는 도구라고 합니다. 자, 맥켄지 7S 모델을 보면은 이제 하드웨어적인 자원이 있고 소프트적인 자원이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자원은 타인에게 보여주기 쉬운 스펙 같은 자원, 병행하기 쉬운 자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략, 스트래터지, 조직, 스트럭처, 시스템을 이제 의미한다고 합니다. 소프트적인 자원은 타인에게 보여주기 어려운 자세나 태도 같은 자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변경하기 어려운 자원을 의미합니다. 가치관, 변경하기 어렵죠. 기술도 이제 사실 변경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미 적용했는데 그걸 이제 뜯어 고치려면은 뭔가 이제 전략을 세워서 해야 되겠죠. 인재도 사실 변경하기 좀 어려운 그런 자원이라고 합니다. 문화 이 부분이 사실 변경하기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문화를 잘 구축을 해야 됩니다. 밑에 걸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업은 외부 환경에 따라서 기업의 전략, 조직 구조, 시스템과 같은 하드웨어 자원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가치관, 인재, 기술, 문화와 같은 소프트웨어 자원은 변화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균형 감각을 가지고 기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맥켄지 7S 모델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드웨어 자원은 변경하기 쉽지만 반대로 소프트웨어 자원은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자원을 이제 하드웨어 자원이랑 소프트웨어 자원의 균형 감각을 가지고 기업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켄지 7S 모델에서 얘기하는 7가지에 대해서 전략, 조직의 전략은 무엇인가? 목표는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조직 구조는 어떻게 편성되는가? 조직의 각 활동들은 어떻게 조율되는가?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요소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가치관, 기업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기업의 경영 이념은 무엇인가? 문화, 기업의 리더십은 얼마나 효과적인가? 조직의 문화는 얼마나 혁신적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하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7S 분석은 사실 활용도가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활용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면들이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활용도가 좀 낮은 편이에요. 하지만 가치관, 문화 같은 것을 이제 분석을 하고 싶을 때 가장 좋은 도구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7S 모델이 이제 나중에라도 활용도가 좀 낮구나. 근데 가치관이나 문화 같은 거를 분석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전략, 조직, 시스템, 가치관, 문화, 기술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복잡해서 그런가 잘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내부 역량 분석으로 마이크로포터의 가치 사슬 분석이 있습니다. 요거의 이제 핵심 포인트는 기업에서 이제 부가가치 창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세스와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세스를 이제 분류를 해 놓은 것이에요. 왼쪽에 보시면은 지원 활동, 그다음에 본원적 활동 이렇게 되어 있죠. 본원적 활동이라는 거는 부가가치 창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련의 이제 활동을 의미합니다. 지원 활동은 부가가치 창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원적 활동을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우리 그 우리는 이제 산업정보니까 주로 이제 팩토리 부분이 이제 많이 이제 참조를 하게 될 건데요. 그래서 본원적 활동에 보면은 이제 기술 개발, 그다음에 제품 설계, 제조 및 생산, 마케팅, 유통, 서비스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팩토리에서 이제 공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제품을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는 게 부가가치 창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일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본원적 활동이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만 활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 관련된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해야 되고, 인력 관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돈이 이제 그 비용들이 이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회계 관리도 해야 되고, 연구 개발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적인 그 기업의 이제 부가치 창출에 직접적으로 관여되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필요하죠. 그 지원을 해야지만 그 새는 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원적 활동이 있고 지원 활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요한 거는 본원적 활동이 이제 중요하죠. 중요한데 지원 활동도 무시할 수는 없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어떤 회사 가면 지원 활동이 더 힘이 센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본원 활동이 위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적절하게 경영진이 잘 컨트롤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이런 거를 미리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여기 이제 부가가치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본원적인 활동이구나. 저쪽에서 하는 일은 우리를 지원해주는 활동이구나. 그렇다고 이제 뭐 본원적 활동이 더 중요하고 지원 활동이 더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기업의 경영진이 판단해서 잘 운영을 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본원적인 활동하고 있고 당신은 지원 활동하고 있으니까 내가 당신 내 말 들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안 되겠죠. 그런 거는 이제 그런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지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더 중요시 할 것이냐? 그거는 이제 경영진의 어떤 경영 철학, 그다음에 문화, 뭐 이런 것이 되겠죠. 뭐 가치관 이런 게 이제 어, 그런 거를 이제 결정을 해서 이제 해야 될 거예요. 마이클 포터의 가치사들 분석은 이제 아래 그림과 같이 표현하기도 하고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또 여긴 또 주활동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구매, 생산, 물류, 영업, 서비스, 기업 지원은 이제 지원 활동은 뭐 기업 관리, 경영, 기획, 재무, 인사 관리, 연구 개발, 자원 조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윤을 창출을 한다. 이제 이런 게 이제 마이클 포터의 가치사슬 분석이에요. 내부 역량을 분석하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밸런스 스코어 카드를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 스코어 카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92년 하버드 대 로버트 캐플란 교수하고 데이비드 노튼 박사에 의해 창안된 가치 중심의 경영 성과 관리 도구라고 합니다. 밸런스 코어 카드인데 여기 보시면은 경영진이 전사 전략을 각 조직이 커뮤니케이션하고 그에 따른 변화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경영 관리 툴로서 비전과 전략으로부터 도출된 균형된 관점의 성과지표 체계임 이렇게 얘기되어 있죠. 그래서 밸런스 스트라테지 커뮤니케이션이라고도 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밸런스 코어 카드입니다. 여기 이제 평가가 뭐냐면은 BSC는 과거 75년 동안
경영학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경영관리 툴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포춘지에 선정한 전 세계 1000대 기업 가운데 BSC 도입한 기업은 2000년 말 40%에 이른다. 가트너가 이렇게 얘기했죠. 2000년 말이죠. 2000년 말에 그때 이제 난리가 났었죠. 이 밸런스 스코어 카드를 이제 도입을 해야 된다. 기업들이 기업뿐만이 아니고 이제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이제 도입을 했어요. 도입을 해가지고 막 난리였죠. 난리였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가치 중심이죠. 회사가 매출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바뀐다는데 나는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현재 위치에서 미래 위치로 가는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거죠. 어, 조금 더 보면요. 밸런스과 카드 도출 모델, 사업과 전략적 목표를 도출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전략적 목표를 도출하면은 두 번째 이제 전략 목표별 핵심 성공 요인을 도출을 해요. 구체를 하고 그 다음에 성과 지표를 도출하고 중점 추진 과제를 이제 도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도출하게 되는데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요겁니다. 이제 요게 이제 밸런스 스코어카드의 이제 균형 성과표의 아, 핵심 그림인데요. 핵심 개념도죠.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비전 전략이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고객 관점, 오른쪽에 보면은 내부 프로세스 관점, 위에 보면은 재무 관점, 밑에 보면 학습과 성장 관점. 이렇게 네 가지 관점으로 균형적으로 어, 그 기업이 이제 발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시면은 아, 왼쪽에 보시면 과거, 미래 이렇게 돼 있죠. 과거지향적 재무라는 거는 과거지향적 지표죠. 우리가 이제 작년에 얼마 팔았어. 뭐 이런 건 이제 과거지향적이죠. 과거지향적인 지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이나 이제 학습과 성장, 고객은 뭐 과거나 미래나 뭐 다 포함이 되고 있고 학습과 성장, 구성원이 이제 구성원의 능력이 점점 향상이 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학습과 성장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미래지향적인 관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 위에 보시면은 재무는 결과 관점이죠. 결과 뭐 작년에 뭐 몇십억을 매출했다. 결과 관점이죠. 내부 프로세스는 과정 관점이에요. 과정 관점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고객은 외부 관점이죠. 고객은 외부에 있으니까 내부 프로세스나 학습과 성장은 내부 관점이죠. 외부 관점, 내부 관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는 재무적 관점이죠. 그 다음에 학습과 성장, 고객, 내부 프로세스 이런 거는 비재무적이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밸런스 스코어 카드를 이제 살펴보면은 결과, 과정, 과거, 미래, 재무적, 비재무적, 외부, 내부 뭐 이런 게 다 이제 균형적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폭발적인 그런 인기를 끌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으로 이제 기업을 운영하고 공공기관을 운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시스템을 엄청 이걸로 해서 시스템을 엄청나게 막 들이고 뭐 바꾸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물론 이제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효과가 있을 텐데 뭐 생각보다 뭐 그닥 그렇게 많은 효과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제 밸런스 스코어 카드에 이제 네 가지 관점, 재무 관점, 고객 관점, 프로세스 관점, 학습 관점. 관점을 얘기하는 건 알겠어요. 이제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관점 밑으로 이제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를 도출합니다.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를 도출하고
핵심 성공 요인이죠. 그 다음에 키 퍼포먼스 인덱스를 도출하고 목표치를 타겟을 목표치를 하고 어, 동작 원인 동인을 갖다가 이제 방법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되겠죠.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재무 관점에서는 매출 증대죠. 재무에서 매출 증대, 비용 절감 크게 이 두 축일 거예요. 그래서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는 그렇게 될 것이고 KPI를 보면은 매출액 증대, 매출액 증대, 뭐 12% 증대, 비용 절감 10% 절감, 영업이익률 15% 증대를 하겠다. 뭐 그렇게 이제 목표치를 잡는 거죠. 자, 고객 입장에서는 뭐 제품 선정, 포지션 구축, 탄력적 가격 체계. 그래서 이제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하고 고객 세분화별로 해서 고객이 어떻게 하면은 아, 그 고객 만족을 이끌어내느냐, 그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키 퍼포먼스 인덱스를 도출을 하는 거죠. 그건 이제 각 그 기업이나 공공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네들에 맞는 거를 이제 도출해서 이제 하는 거죠. 프로세스는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프로세스가 신속하게 만들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 불만 처리 건수 이런 걸 이제 줄이는 게 좋고 이런 걸 이제 키를 도출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학습과 성장에는 직원들의 이제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고객 만족을 시킨다든지 아니, 자격증을 취득을 한다든지 뭐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내부 직원의 이제 학습과 성장을 해서 어떤 역량을 향상시키는 그런 거를 이제 진행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 분석인데요. 다음은 이제 수학 분석입니다. 이 수학 분석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법입니다. 중요한 기법이죠. 그래서 우리 기업의 이제 강점과 약점, 기여와 위협 이런 걸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점과 기회는 이 긍정 요인이죠. 그런데 약점과 위협은 이제 부정 요인이고 강점, 약점은 내부 요인이고 기회, 위협은 외부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 수학 분석을 하게 되면 네 가지 전략이 도출이 돼요. 이제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전략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다 분석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강점과 기회를 살리는 건 이제 SO 전략이라고 그래요. 강점과 기회를 살리는 그 SO 전략. 그 다음에 약점과 기회를 약점인데 기회야. 우리 약점을 보강하면 기회가 될 수 있어. 이런 게 이제 W 전략이죠. 강점이 있는데 이 강점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세상 변화에 따라가지 못해. 그러면 이게 위협이죠. 그래서 ST 전략이 됩니다. 우리 강점인데 이게 위협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은 그걸 회피를 해야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약점이 있는데 이게 굉장한 위협이 돼. 이거 당연히 이걸 극복을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WT 전략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업 경영 환경 분석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조금 이제 좀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치 중심의 기업 전략, 비즈니스 분석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요 부분은 좀 따로 제가 강의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